네,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내기 위해 주목해봐야 할 섹터와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엠벤골드 최현당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가장 먼저 전일 공략했던 종목부터 함께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SK인데요. 하루 만에 12% 수익률을 저에게 안겨줬습니다. 오늘 역시 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SK 관련 자사주 지주사 이야기 나올 때 SK와 함께 SK 스퀘어까지 함께 거론이 되는데 이미 수익 난 상태에서 두 종목을 좀 비교해본다면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매력적이냐 이 얘기는 뭐가 더 많이 올라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떤 주가가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SK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주사로서 지금 이 금융사와 지주사의 어떤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최근에 지주사 얘기를 사실 바닥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또 지주사 사도 되고 금융주도 지금 매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지금 현 정부에서 코스피 지수를 5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 재료가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주사나 금융사가 안 올라가면 코스피 5천 시대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하루짜리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퀘어보다는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모멘트 본다고 한다면은 이 지주사인 SK 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매수하자마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도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7월 달에 이끌 주도주는 어제 말씀드렸던 지금 조방원 여기만 보시면은 제가 볼 땐 꽤 큰 수익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주사에서 SK도 급등했지만 네. 앞으로 더 급등할 지주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지주사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주사, 금융주, 조선, 방산, 원전까지 그렇죠. 꾸준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계속 들려오고 있는 YG 플러스, 엔터주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39% 수익을 나면서 목표 주가 9,000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부터 내일 모레면 새 앨범 점프까지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이브도 그렇고 엔터 관련된 법적 공방 이슈가 나와서 이젠 좀 만족하고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법정 이슈는요, 이 호숫가가 있으면 돈명이 하나 떨어지잖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정말 엄청난 큰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됐을 때는요, 이런 엔터주들이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35%까지 이익이 더 많이 나온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YG 엔터의 어떤 음원이나 음반 유통을 좀 담당하면서 실제로 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또 7월까지는 이런 엔터 쪽을 보시면 이 관세 무풍지대로 좀 불려지고 있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일단 1차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넘었고요. 이게 한 달 만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 좋네 안 좋네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올라가는 거 꽤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12,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다시 설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차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섹터에서 힌트 찾을 수 있을지 그 내용들 함께 열어보시죠. 전일 저희가 지주사 SK로 하루 만에 12% 수익이 냈는데요. 오늘 역시 관련해서 새로운 주도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상법 개정, 그 다음은?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길래 갖고 오셨나 궁금해요. 일단 상법 개정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네. 그럼 상법 개정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그 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또 지주사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상법 개정 나왔으니까 재료 끝, 9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센 것들이 나와주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금융과 지주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이소영 의원이 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러니까 자사주를 우리가 매수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사주 매수하면은 그거 자체가 호재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을 해야 이 유통주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매수해서 소각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주주관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많게는 막 50% 60% 보유하면서 그쵸. 소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를 매수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은 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서 보유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자, 이 밑에 적어놓은 게 신영증권과 부국증권. 네.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증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 갖고 있는 게 신영증권과 부국증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신영증권이 제일 먼저 올라가면서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었고, 오늘은 부국증권이 또 상한가 들어갔고, 신영증권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 갖고 있는 이 두 개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다른 증권이 올라갑니다만은 항상 대장주를 매수해야 되는 건데 지주사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을 본다면 또 이런 급등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자사주 소각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법사위 공청회에서 이 추가 상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 자사주 소각의 핵심으로 좀 달아질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 다음에 바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오늘 발의가 되고 나서 네. 내일 또 지금 법사위에서 의논을 하게 되는 건데 기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톡옵션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사주를 1년 이내,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면은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이제 소각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그런 기업도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라서 앞으로 이제 이 자사주를 매수하는 기업은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것,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것, 그 법이 오늘 발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발의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다른 조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다음에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또 좀 추진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엔 우리 배당을 많이 줘야 또 이제 어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배당소득을 그냥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면제하게 되면은 또 부자감세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그 수익 중에서 그 중에 35% 이상을 배당으로 이제 그 내보내는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그런 기업한테 받는 배당은 지금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하자. 현행은 지금 종합소득세하고 배당소득세까지 같이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이 49.5%, 거의 절반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배당으로 그 했을 경우에는 내가 배당을 제일 많이 갖고 가잖아요, 지배주주니까는. 근데 여기에 절반을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는 배당을 좀 안 하고 싶은 거죠. 뭐 나중에 다른 데 투자하거나. 근데 이제 이 배당 소득에 있어서 지금 바뀌는 걸 보게 되면은 3억 원 이하까지는 22%로 줄여다 보니까는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거의 절반 예로 줄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주사라든가 네. 금융주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상법 개정 하나 본다면 우리가 뭐 주가 고점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다음에 지금 그 야당에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상속증여법 개정, 여기까지 나온다 한다면은 사실 지금 지주사 금융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요게 이제 금요일 날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마 내일과 금요일 아침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SK이어서 오늘 이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함께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종목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종목 롯데 지주 가지고 가셨는데 아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신영증권도 자사주를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매수해보고 싶은데 롯데 지주는 어떤 매력이 더 있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신영증권은 증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 보유. 오. 롯데지주는 이 지주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업계 최고로 보유하고 있고요. 원래 32.5%까지 갖고 있다가 최근에 5%를 매도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지주사들은 상당히 이제 어떤 가치 대비 저평가 받고 있고 이 지주사 어떤 할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만약 그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롯데지주가 자사주를 매도하라 하라고 그래서 5% 그냥 시장에다 팔아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급락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는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5%를 팔 때도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롯데월드타워 소유사인 롯데물산에 매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 현금 비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계열사에 그걸 넘기면서 어떤 주가가 빠지는 것도 지금 그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 그 자사주 그 소각 의무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50억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를 넘긴 상황이고, 추가 매각과 일부 소각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32.5%에서 5%가 줄었기 때문에 27.5% 남았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매각도 지금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방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원하는 거는 매각이 아니죠. 소각하라고 하는 건데 소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사주 비율은 어떻게 보면 좀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매물로 나왔을 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자사주에 대해서 추가 매각과 이 소각을 검토하고 있는 롯데지주가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그 자사주 보유 그 자사주 소각 의무가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을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 15% 정도의 자사주를 더 추가로 매각 또는 소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주환원율 35% 목표를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그 큰 요소가 주주 환원이 안 됐던 건데 롯데주주는 이런 거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지금 롯데 지주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롯데 쇼핑, 네. 롯데 제과, 롯데 케미칼, 호텔 롯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그 순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부동산 가치만 56조를 갖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15조, 그다음에 주식 가치만 37.5조입니다. 그러니까 롯데 지주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부동산 가치라든가 주식 가치 이런 걸 봤을 때 총 계산을 해보면은 180조가 나오는데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자산 가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회사가 어떤 부도가 났을 때, 없어졌을 때 이 자산을 팔아갖고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 이상일 때는 자산 가치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1 이하일 때 자산 가치 아래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지주사 금융사들이 0.5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은 거의 뭐 한 2배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 가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롯데 지주다라고 좀 보시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추가 상승 기대해보면서 어떻게 좀 목표가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주사들 중에서 보면은 최근에 한번 쭉 올라왔다가 네.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SK, 뭐 하나, 뭐 HTN도 다 마찬가지인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룹 계열사들이 뭐 하나는 방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하이스가 있고 좀 잘 나가는 업종이 있었는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덜 올라갔던 게 있는데 오늘 보시면 제일 먼저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트가 가장 잘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 주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는 그런 가시화가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죠? 네, 4시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조방원, 결국 7월 달에 주도할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쇼츠를 좀 올려놨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지주사, 금융사, 조방원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주사 공략주 함께 공개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동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